가서 이제 같이 또 미팅을 하고 했었었는데 참 지금 화면엔 바로 다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 지방에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구나라고 다시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고 왔던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주말에 보니까 또 불업데이인가 하신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팅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시즌이구나. 이 시즌을 어떻게 내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참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요즘 문의 좀 많이 오지 않나요? 그쵸? 이제 잘 잡아내는 능력만 딱 가지시면은 전 충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좀 많이 참석해 있죠, 파트너분들도. 그쵸? 얼굴 안 보인 분도 있고. 그쵸? 어쨌든 다 좋은 시간을 아침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이제 마지막 주죠, 그쵸? 네, 지금 마감하느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모닝스쿨 참석 잘하셔서 여러분들 한 주 좋은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닝스쿨 해주실 유한근 스폰서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원래는 그룹장님 하시는 날인데, 오늘 고수명 스폰서님하고 또 그룹장님하고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네. 어, 이렇게 보니까 새롭다. 그렇죠? 그룹장님께서 항상 이런 화면을 좀 원하셨는데. 자, 어찌되었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엔젤카 코리아 BS 그룹의 유한근 IBO입니다. 네, 이승현 IBO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번 주 사업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나 이렇게 좀 열심히 했다 말씀하실 분 있나요? 그 다음에 화이팅 표가 없네. 네. 오늘 아침에 그 이주희 사장님께서 그 글을 남기셨어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있었죠? 전력 투구. 혹시 남성분들은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여성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봐요? 아, 맞다. 전력 투구, 전력 질주. 그렇구나. 어, 우리 남성분들은 어디에서 들어봐요? 군 생활할 때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서. 전에 그 조연아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유한근 사장님께서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신은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연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역시 좀 차이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유하게 잘하신 분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차이가 나는 거죠. 군 생활에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해서 네, 구타도 많았고 요즘 군 생활 구타하면 바로 뭐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뀐 만큼 사람들의 이런 정신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정신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힘든 환경에 처해서 살아가면서 힘은 들지만 무엇은 강해져요? 네, 정신력은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정신력 엄청 강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 명현 사장 힘들게 자라지 않았나요? 어, 저희들은 엄청 힘들게 컸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조연아 사장님께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무에서 저희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이랬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이 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또 큰애가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녀요. 저는 막 그 말을 하거든요.
주말에는 학원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여행 다녀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응?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주만큼은 주말에 쉬게끔 해라. 근데도 지금 뭐 좀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들 때는 어땠죠? 주말에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주말이 제일 싫었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특히 일요일 아침에 그 디즈니에서 하는 만화 영화가 8시에 했는데 꼭 그 시간대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랬던 그 기억들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저희 때는 뭐 특별한 게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예전에 TV를 바보 상자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 핸드폰이 바보 상자구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TV보다 더 문제되는 게 스마트폰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논에 가서 밭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들은 오로지 이제 뭐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놀기 바빴거든요. 저희 때는 그 뱀 한 마리를 잡아다 팔면 500원을 줬어요. 독사를 잡아가지고 팔면 1,000원을 줬고, 능그렁이라고 하는 이런 뱀을 잡아다 팔면 2,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막 놀다가 뱀이 보이면 잡아가지고 근처에 그 뱀을 사는 곳이 있는데 갖다 팔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재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재미다 이런 것도 없이 막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 그룹장님 같은 경우는 그 형제 자매들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고수명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고수명 스폰서님께서는 막내여가지고 워낙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고 서른도 그룹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살아왔던 환경이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환경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 추락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래요. 지금 환경에서도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정신력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좋은 사람이요? 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채널이 뉴스 채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원만 사장님 항상 어디를 다니셔요. 반갑습니다. 네. 뭐 고등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그 야산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참 생명의 가치가 왜 그렇게 좀 안타깝게 가는 걸까? 응? 그래서 저는 나의 가장 큰 비전은 내가 살아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삶의 가치,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예전에 타이타닉 아시죠? 그와 같은 상황이 막 연출되면서 너는 왜 태어났어? 너는 왜 살아가는 거야? 막 이런 계속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어? 너는 왜 태어났어?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막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뜨겁게 사랑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응? 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한 게, 아, 나 같은 사람이 참 많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 긍정적으로 자기 꿈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는 어쩌면 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을 수도 있는데 그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시나요? 성공의 뭐 원칙들, 법칙들, 성공하는 방법들 막 거기에서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긍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시나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가 단언하거든요. 뭘까요?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너는 정말 매력이 있어. 긍정적인 사람은 제가 좀 매력이 있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제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저는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도전도 해본 적이 없다. 아주 자그마한 도전이라도 저희 애가 작은 애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태웠어요. 타게끔 했어요. 그런데 막 자전거를 타더니 엉덩이를 이렇게 그 발판 딛고 엉덩이를 5초 정도 이렇게 딱 디디더니 딱 앉으면서 아빠 나 대단하지? 그러는 거예요. 헐 저게 대단하다고? 어? 근데 아빠니까 뭐라고 하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나 5초 더 할 수 있다? 막 이래요. 와 대박. 응? 근데 그 애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유치하고 의미 없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죠? 아, 하면 되는구나. 아, 나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어쩌면 저는 도전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승현 사장님한테 자랑을 좀 했어요. 어떤 자랑을 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0km를 뛸 수 있을까? 20km를 뛸 수 있을까? 그래서 어, 우리 집에서 올림픽 공원으로 해서 한강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20km 코스가 나오거든요. 그걸 뛰었어요. 어, 제가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집에 가야 되니까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도전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도전인가요? 할 수 없을 때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학과 분들을 보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 웃기다고 생각하냐면 할 수 있을 때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젝타는 프로모션을 걸어놨어요. 어떤 프로모션이죠? 승급수당, 그쵸? 승급 보너스 50%그 추가 지급하잖아요. 최고 직급 달성하면. 그 다음에 내가 신규 직급 달성하고 다음 달에 또 유지하면 MDM이
2배로 나와요. 맞나요? 엔젤타 사업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달성하는 사람과 프로모션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수치적, 그러니까 소득의 성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프로모션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이 하나 있어요. BS 프로모션이 하나 있죠. 그쵸? 그게 뭐죠? 설악산. 여러분들이 설악산 장수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 BS 그룹의 프로모션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되게 와,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그룹장님 성향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막 음식을 해먹고 막 이러는데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재미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번도 사학과들에게 너네들 고기 구워, 너네들 뭐 이렇게 세팅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다 상위 직급자들이 그런 데 가면 다 해요. 응? 왜냐하면 사업자분들은 항상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라도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 설악산 그 장수대는 굉장히 좋아요. 응? 그리고 진짜 그 계곡이 보이는 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또 노래방도 있거든요. 찜질방도 있고. 응? 진짜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맑거든요. 어찌되었건 BS 그룹의 프로모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도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까 말했듯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 같다. 조금만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포기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도전이라는 건 가능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할 때도 도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20km 마라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나는 내 자신의 성취욕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만의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애게 그게 뭐 도전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밤에 공동묘지 한번 갔다 오는 게 도전인가요? 응?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응? 그래서 좀 겁 없이 좀 살아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혼자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병조가리를 던져서 탁 쳤는데 병조가리가 깨지면서 친구 여기 딱 박혀가지고 여기가 찢어지기도 하고 뭐 아주 사소하게 그냥 장난친 건데 친구들이 좀 다쳤거든요. 이래서 공동묘지 갔다가 귀신 들린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야간 산행 혼자 해보신 분 있나요? 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야간에 후레쉬 하나 들고 산에 가면 모든 게 다 두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 정상에 서서 야경을 보면 정말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내과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내과에 가가지고 수영해 보신 적 있나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제 도전이었어요. 응? 막 그 아무도 없는 내과에서 수영하다 보면 누가 내 발을 잡아당길 것 같고 딱 이랬는데 시체가 잡힐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도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전이죠. 제가 선배 한 분이 체대를 다니셨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하이킹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저희 이제 시골 전라도 광양에서 광주까지 국도 타고 가면 한 1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자전거를 한 대 타고 거기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도 한 장을 들고
이렇게 갔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광주 도착하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형집이, 큰형집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딱 목욕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도전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 것 같아요?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그쵸? 근데 저는 그게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못해. 그러면 움직일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 책이었나요? 유튜브였나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초만 부지런해라. 5초만. 근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 청소할까 말까 이랬을 때 5초만 하지 뭐. 근데 5초 하다 보면 그게 1분이 되기도 하고 5분이 되기도 하고 10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초만 부지런해라 이 말은 결국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밖에까지, 집 앞까지 나오는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인데 가장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일단 밖으로 나오면 뭐 3km가 됐건 5km가 됐건 뛰게 되는 건데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 나가는 그 짧은 거리를 가지 못해서 포기한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5초만 부지런하라는 말은 그냥 5초만 나가면 돼요. 나가면 그때부터 뭔가 어떻게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참 하기가 좀 그런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왜 저렇게 만들까? 응? 저 사람도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실 거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자기 인생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조금만 긍정적이고 조금만 도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네트워커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작은 거인인가요? 거인인가요? 갑자기 그게 헷갈리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그 숨어 있는 거인이 있어요. 네트워커들은 그 거인을 깨워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왜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쉽게 주저앉고 쉽게 뭔가를 그 뭐죠? 하여튼간 포기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되든 안 되든 무엇이든지 해요. 되든 안 되든. 제가 20km를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되었건 집에는 돌아올 거야. 내가 걸어오고 무엇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20km를 예를 들어서 3시간 만에 뛰었네? 그럼 다음번에는 3시간보다 1분이라도 단축되면 와, 기록이 단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 너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면 어때요? 기록을 단축하기가 힘들어. 저희 작은 애가 아빠,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그래서 국어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와, 그래?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좀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몇 점 정도 됐는데 못 본 걸까? 그랬더니 78점인가 된대요. 될 것 같아요. 78점. 와, 78점? 대단하다.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다음번에는 78점보단 잘하겠지? 당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꼴등하는 사람이 10등 하는 게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죠? 기록이 단축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해라. 그냥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도 되는 거잖아. 사람들은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먼저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막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완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부리는 가장 큰 욕심인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꼼꼼히, 좀 더 좋게 그러다가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잘 되건 잘 하지 못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km를 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 20km를 완주할 수도 있고 뛰어서 아니면 걸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측정되고 다음번에는 그 시간보다 조금만 빨라져도 나는 기록이 단축되는 거예요. 나아진 거잖아요. 와, 예전에 이런 것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제가 감정적으로 잘 삐져요. 우리 안은정 사장님께서 항상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B형의 기질 중에 하나가 저를 기준에서 봤을 때 잘 삐진다. 이게 B형의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잘 삐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삐지구나. 삐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했어요. 근데 문득 내가 안 삐졌네? 와, 나 진짜 대단하다. 예전 같으면 이거 삐졌을 건데 예전 같으면 이거 속상했을 건데 와, 진짜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와,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근데 저는 이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저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그룹장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룹장님께서는 좀 냉정해. 저한테 유 사장이 얼마나 냉정한 줄 알아? 유 사장이 얼마나 못된 줄 알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룹장님께서 좀 못됐어요. 냉정하고. 어차피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요.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룹장님께서 이제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유 사장은 본인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유 사장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솔직하게 좀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아직 사람들 눈에는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굉장히 제가 고깝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나 잘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룹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다. 내가 아직 티가 날 정도는 아니구나. 근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너는 정말 대단해.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변해왔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 칭찬이었어요. 응? 그 아주 조그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거조차도 내 스스로가 칭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안에는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제가요? 아닌데요? 어? 아니면 서운한 거야.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나 이것뿐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거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겠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더 나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래요. 파트너들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위 스폰서들이 인정하는 게 더 빨라요. 스폰서님이 이러셨잖아요. 이랬을 때,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위 스폰서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들은 뭐라고 하죠?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요. 아니면 뭐 상위 스폰서와 파트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인정을 잘하고 받아들이기를 잘하고 그리고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성장되어져 나가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지 관리. 그렇죠. 근데 이미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업 되게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응? 우리 팀은 사업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팀원의 누군가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이거 이제 팀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처 입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내가 못한다라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노래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창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할 뿐이야. 제 파트너가 제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한 곡 했어요. 근데 노래 근데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제가 두 곡, 세 곡을 했더니 왜 그런지 알겠다.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발라드를 해도 댄스곡을 해도 다 가곡이 돼요. 제가 하면. 근데 가곡이라도 음이 맞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응? 대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아니 왜 그렇게 그걸 봐?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잘하고 싶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으로 되면 나는 음치 클리닉 다닐 거야. 저는 그게 창피하지가 않거든요. 응?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꼭꼭 이렇게 오픈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걸, 평가받고 있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그 단점 하나가 오픈되어서 내 이미지에 손상이 가니 안 가니 이것만 생각할 뿐인데 그 단점이 오픈되건 오픈되지 않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웃긴 건 이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이러기 이전에 나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쁘다, 이쁘지 않다,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 사업을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매력 있다, 매력 없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락영민 사장님이 여성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 매력적인 여성을 찾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갖는 건 매력적인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고 또 상대방의 매력을 찾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락영민 사장님이 굉장히 예쁜 남자일 것 같은데 절대 예쁘지 않아요. 미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해요. 자기 눈에 이쁘면 다 돼. 근데 사람들은 락영민 사장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한테 관심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락영민 사장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매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이 안에 있을까? 락영민 사장님 있나요? 없답니다. 우리 명현 사장님께서 아무 여성분들에게나 친절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명현 사장도 눈이 있어요. 단지 사람을 좋아할 뿐이야. 하지만 우리 명현 사장도 미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첫 번째, 섹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모가 이 볼륨감이 좀 있어야 돼. 우리 명현 사장이 딱 보고 땀을 흘렸다. 여성분을 보고 땀을 흘렸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자기가 상대하기 귀찮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을 걸기조차도 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거나. 근데 왜 박수 쳐요? 우리 장홍석 사장님께서 막 되게 말씀 잘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무르로 갔는데 2시간, 3시간을 여러분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저분이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홍석 사장님은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할 뿐이에요. 네. 그런데 장홍석 사장님이 되게 기준이 뚜렷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 장홍숙 사장님 일단 잘 먹어야 돼. 눈빛이 갑자기 난데 이러신 분이 있는데 두 번째 기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고 잘나야 돼요. 우리 장홍숙 사장님이 눈이 진짜 높아요. 눈이 높아봤자 눈썹 밑에 있는데 근데 진짜 높아. 우리 승현 사장님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좋고 싫음이 저분이 명확할 것 같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 꼬실 수 있어. 우리 이승현 사장님은 어떤 여성분이 꼬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승현 사장님은 이러실 분이에요. 스폰서님, 우리 안은정 사장님이 대시를 하는데 이 대시를 받아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승현 사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좀 고민을 해보자. 아니, 저분들은 좀 이상해. 내가 좀 이야기를 했더니 제 눈을 피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승현 사장 빌려 쓰신 분 왜 대여료 안 갖다 줘요? 갖다 썼으면 대여료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어? 자,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데 내가 사업할 때만 그 매력을 없애는 거야. 이성 앞에서는 내가 잘났거든, 매력있거든. 그런데 사업 앞에만 쓰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는 아주 자그마한 도전이라도 끊임없이 하기를 바라요. 저희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는 파트너에게 이걸 한번 해봐라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등산을 가봐라.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다라고 하면 획일적인 내가 항상 익숙해져 있는 그 공간에서는 내가 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등산을 하고 어때? 등산을 좀 해보니까 어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이제 몇 번 더 등산을 하니까 좀 더 이제 생각이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셔라, 아니면 잇몸 일으키기를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잇몸이라고 했나요 제가? 윗몸 일으키기. 가끔 내가 발음이 안 좋아, 나이 먹어가지고. 잇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나 이렇게 하면 뭐 하나만 하고도 기력이 딸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뿐이 못하구나, 두 개뿐이 못하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두 개를 한번 해봐야지, 세 개를 한번 해봐야지. 그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도전인데, 이 도전이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잘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저는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기 힘들어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드는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전 많이 하세요. 아셨죠?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저 남자 꼬셔볼 거야, 내가 라경이를 꼬시고 말 거야, 그런 도전 저 괜찮게 생각합니다. 대신 저한테 우리 게임할 때 게임비를 내잖아요.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뭐 100원이 됐고 500원이 됐건 1000원씩 넣잖아요. 제가 라경 사장님 한번 대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셔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저한테 10,000원씩을 게임비로. 어차피 그건 도전이잖아요. 도전. 게임비 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라경윤 사장님이 대시를 했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제가 곱하기 10배 10만 원 드릴게요. 라경아, 잘해야 된다. 우리 이승현 사장도 괜찮아요. 우리 이승현 사장님은 곱하기 100배 해드릴게요. 우리 명영 사장은 곱하기 2배를 해드릴게요. 우리 장홍석 사장님은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대시하고 싶은 여성분이 있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승현 사장은 저 사람 한번 대시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사적인 이야기지만 사업할 때 유한근 사장님 한번 꼬셔봐야 되겠다, 이런 여성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지금의 제 와이프하고 내가 살고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6월 마감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감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가끔 교육 안에서도 마감 이야기를 하는데 마감이 뭐예요? 끊고 넘어가는 거.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너무 급한데 안에서 막 안 나와. 그러면 좀 끊고 나오지. 이것도 마감이네,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럽게 했습니다. 예. 자, 마감이 뭐예요? 마감이 존재하는 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내가 목표가 없으면, 그리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이 없으면 마감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목표 세웠던 걸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무수히 느낀 거, 자신이 6월 달에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도전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도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6월 달에 어떤 분들은 시니어를 가겠다, 어떤 분들은 브론즈를 가겠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브론즈 도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렉트만 가겠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목표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마감이 생기냐면 월 단위로 직급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6월 달에 엔젝타가 제공한 프로모션은 6월 달 안에 자기 최고 직급을 달성하거나 신규 직급을 달성했을 때 프로모션이 나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엔젝타는 직급 제한이 월 단위로 나오고 여러분들의 한 달 목표도 그 한 달의 기준에서 나오는데 내가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미 마감은 없는 거예요. 마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마감이 있어.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내 목표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 아까 말했듯이 20km를 뛰는데 뭐 2시간 만에 들어가건 3시간 만에 들어가건 4시간 만에 들어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5시간 만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꼬린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제가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서 53km인가를 안양에서 저 오이도까지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km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왜 참 못 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못 뛴다. 근데 내가 뛰어보니까 20km 뛰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구나. 해보니까 저 사람의 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응?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거예요. 몇 시간에 거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니시 라인, 꼬린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의 20km의 꼬린점은 어디죠?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으면 저는 지금 거지가 되어 있겠죠. 노숙자가 되어 있을까도 몰라요. 말끔하게 하고 나왔죠. 내 기준이지만 그건 어찌 되었건 피니시 라인, 꼬린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감의 끝은 6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30일이죠. 30일 그 엔젝타가 정해놓은 마감 기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하지 않아. 네트워크 사업은 굉장히 단순한 게 있어요. 1년에 12번 도전하는데 그 중에 2번만 피니시 라인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를 하면 어때요? 내 소득 가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라고 하는 직급과 브론즈라는 직급을 1년에 12번 도전하는데 뭐 3개월째 내가 시니어를 가고 12달째 12개월째 내가 브론즈를 갔어. 2번만 꼬린점을 통과를 하더라도 어때요? 소득 가치는 1,000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가치는 거기에 2배, 3배가 될 수 있어요. 매달 꼬린점을 통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꼬린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어떤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컨디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나지 않아서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시간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못하건 반드시 꼬린점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12번의 도전들 중에서 한 번, 두 번을 꼭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12번의 도전들 중에서 제 시간 안에 통과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초기에는 시니어, 브론즈, 실버 때는 1년에 시니어, 브론즈, 실버까지 3번의 꼬린점을 통과할 수도 있고 2번의 꼬린점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시니어, 브론즈까지. 근데 실버, 골드, 플래티늄,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갈수록 1년에 한두 번 통과하기도 쉽지도 않아. 근데 그 한두 번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소득 가치가 연소득이 5천이 되기도 하고 7천이 되기도 하고 1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12번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한 번 꼬린점을 제 시간 안에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내가 꼬린점을 도달하는 연습들을 포기하지 않고 꼭 그 피니시 라인, 꼬린점을 통과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린점을 통과하는 연습은 무엇이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꼬린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마감이 생겨나는데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마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유한근 사장님은 말이 길다. 우리 홍석 사장보다 내가 말이 더 긴 것 같아. 일단 화이팅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름만큼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외모도 예쁘신 분인데 우리 정예솔 사장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각오와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들리시는 거 맞죠? 반갑습니다. 저는 BS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정혜슬 IBO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어두칙칙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좀 단란한 가정 속에서 좀 자랐던 사람이라 좀 항상 제가 이 네트를 만나기 전에도 어떤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가족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솔직히 이제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이 솔직히. 근데 결국에는 좋은 집, 좋은 음식, 가족들이랑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하는데 항상 필요했던 건 돈이었고 근데 그 돈을 내가 뭐 돈독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행복을 빨리빨리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별로 내가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당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항상 그 사이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만났던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됐었고 근데 사업을 하면서 더 느꼈던 건 지금의 진짜 나의 가족들의 행복을 원하기도 하지만 함께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스폰서님들 그리고 이 파트너님들 그런 분들이
같이 저한테는 이제 제2의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제 가족이라고 소속이 되어 있는 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최종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리다 보니까 엔젝타라는 회사를 만났던 거고, 이 회사를 만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과 뛰다 보니까 SD가 됐거든요. 근데 SD 되면서 근데 혼자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여행 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갔는데 뭐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6월 달이란 마감 동안에 아까 유한건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도전이라는 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 마감 끝까지 해서 저의 파트너들과 저만 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그리고 함께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여기 기존의 이 선배 사장님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시는 사장님들과 다 같이 가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제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같이 꼭 이 마감까지 승격 꼭 시켜서 스폰서님들과 같이 시켜서 꼭 갈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여행 그게 6월 7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싸그리 다 싸그리라는 말 좀 그렇죠. 다 싹 다 저는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꼭 7월에는 브론즈가 돼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미인이시죠? 항상 여성분들이 이렇더라. 인정을 잘 안 해. 내가 더 이쁘거든? 우리 라경윤 사장님이 눈이 똑같이 이렇게 매력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제가 예전에 성공 스토리 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우연도 필연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으면 우연처럼 만났지만 그게 필연이 되는 것도 맞더라. 그게 저에게는 네트워크가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예슬 사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감 또 파트너분들 결과 프로모션 달성하는 것까지 꼭 이룩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 송병찬 IBO가 어딨나요? 아, 저기 있군요. 자, 우리 각오와 다짐하실 우리 송병찬 IBO님 화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오디오 연결을 안 했구나. 야, 이걸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엔지타 코리아 BS그룹 송부철 IBO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은 좀 메모를 했는데, 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이제 할 것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저를 스스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를 좀 자책하는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취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괴감에 빠져서 약간 더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변화를 했던 것 같고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이 좀 성장을 했지만 그룹장님이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해야 될 것이라고 하길래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서 어차피 성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강의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말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주말에 좀 많이 생각했던 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6월에는 이제 목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목표를 잡아는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아직까지 남은 이제 6월 마무리 그리고 7월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병찬 아이비원님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그쵸? 아니군요. 네네. 우리 송병찬 아이비원님께 혹시 관심 있는 여성분들 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승현 사장 다음으로 최벽이 송병찬 아이비원인 것 같다. 여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끔 봤을 때는 이승현 사장과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건전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어찌되었건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네트워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병찬 아이비오님 정말 멋지게 도전하시고 멋진 변화하시고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즐거우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마음을 쏟지 않으면 이건 장난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는 쉽게 가는 것 같지 않는데 일주일은, 한 달은, 1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시간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사인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되어져 나가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분들은 뭔가 한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마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 꼭 좋은 결과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도전을 한다라는 건 내 컨디션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20km를 뛰어왔더니 이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빨리 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건데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10번, 100번은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시작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우수한 조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하고 각오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평범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도전을 하고 자괴감에 빠졌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자기 비하에 빠졌다. 그러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점, 자신의 그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집을 말아먹는 가장 큰 이유는 초심자의 행운.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성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거 더 낫네? 그래서 뭐 집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했는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결과보다는 좋은 과정, 그렇죠? 계속 뛰면서 내가 그래도 저번보다 이게 나아졌는데 이게 나아졌는데 이제는 사람들랑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네,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네, 끝까지 PT를 마무리했네, 이제는 내가 뭔가 더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네.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하면서 내 자신이 성장되어져 나가는 건데, 가만히 있어서는, 멈춰서는 내 자신은 절대로 성장될 수 없습니다. 마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꼬린점을 통과하고 나면 이번 달 마감은, 이번 달 내가 6월의 경기는 이게 좀 부족했구나, 이게 좀 더 매력 있었구나, 이거 참 잘했구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멋지고 활기찬 한 주 하루 또 한 달 마감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닝스쿨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열정적인 모닝스쿨 해주신 유한근 스폰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다시 이제 마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근데 오늘 또 선물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선물 또 제가 또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전연주 사장님과 그리고 조하은 사장님 이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